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로보택시 행사 장소를 이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잡았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완전 그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그 미국 내 주당 유료 승차 건수 이게 10만 건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와 테슬라 로보택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로보택시가 그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택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율주행이면 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네. 관리자로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네. 운전은 하지 않지만 네. 근데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의 관리자조차 없는 네. 정말 빈 차 혼자서 네. 왔다 갔다 사람 태우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흔히 말하는 인간 운전자가 전혀 없는 네. 오로지 탑승객만 탈 수 있는 그걸 이제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주행이 허용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24시간이 아니고 너 아직 불안하니까 밤에만 다녀라. 네. 그래서 밤에 야간 주행이 허용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8월에 어느 정도 괜찮구나. 자, 그러면 너 24시간 동안 운행을 허용해 주겠어. 네. 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택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용 네. 택시를 말하는 거죠. 일반 그렇죠. 승용이 아니죠. 네네네. 네. 그 승용차인데 그냥 택시로 쓰는 거죠. 택시로 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영업을 하는 택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걸 정확히 법적 용어로는 유상 운송이라고 해요. 네. 돈을 내고 운송을 하는 것. 네. 그래서 2023년 8월에는 24시간 동안 돈 버는 사업을 해라라고 네.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그럼 최초로 했었죠. 했던 그 로보택시가 어느 회사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구글 웨이모하고 네. GM사나 크루즈라는 회사하고 둘이 예. 같이 하다가 네. 이제 크루즈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다. 그래서 역시. 이제 네. 그 당국이 네. 크루즈 니네는 당장 운행을 정지하세요. 네. 라고 명령을 내려서 네. 크루즈는 일단은 정지한 상태고 네. 그 뒤로 이제 구글만 네.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네. 이게 이제 5월 달에 한 주에 예. 한 5만 건 정도 그러니까 5만 명이 탔다는 얘기죠. 네, 대략 5만. 일주일에. 그렇죠. 5만 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8월이 네. 되니까 올해 주당 10만 건으로 올라갔어요. 2배로 급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용자가 빨리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의 유상 운송이 점차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겠구나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웨이모는 가능한 거고 네. 크루즈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크루즈는 현재. 이제 한번 정지를 당했고 사고가 언제까지 나서 정지 기한은 있을 거 이제 아닙니까? 본인들이 일단은 운행을 중단했고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그들은 뭐 준비가 되면 다시 또 뛰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또 둘이 경쟁하는 체제가 되겠죠. 근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두 배가 늘었으니 승차 건수가 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제 그렇죠. 청신호는 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바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금이 있어요. 네. 무슨 근데 이게 비싸면 이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택시니까. 택시니까. 택시 요금 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싸게 받으면 이용 안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구글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조금 비쌉니다. 1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그 1달러 뭐보다 더 비싸다는 일반적인 택시 타는 거 우버보다. 네, 우버보다. 근데 네. 왜 그렇게 했냐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팁을 좀 주잖아요. 네. 얘는 로봇이니까 팁이 필요 없다. 안 줘도 돼. 그렇죠. 네. 팁을 안 줘도 되는데 대신 1달러 더 내라.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크루즈는 안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초에 8월 8일이었나요? 8월 초였죠. 네네네. 그러다가 또 10 여기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맞추는 걸 이런 좋아하나 걸 좋아하는 봐요. 것 같아요. 네. 10월 10일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개하겠죠? 뭐 저도
공개할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두고 이제 지금 예측가들마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네. 지능이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아니야, 생각보다 구글보다 지능이 떨어질 거야. 네. 라는 이제 인식들이 조금씩 있는 건데. 네. 근데 크게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사업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네. 위성 사업은 빼고 네. 일단은 이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네. 누군가한테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이익을 취하죠. 근데 이 테슬라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제조물을 네. 내가 유상 운송, 즉 운송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네. 기존의 운송 사업자들이 가져가던 이익도 네. 내가 흡수하겠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운송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 전제가 인간 운전자를 배제한 자율주행으로 갈 거야. 네.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결국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전기 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네.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니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저장장치. ESS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키우겠다. 네.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94기가와트신가요? 그렇죠. 전년 대비 뭐 157%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난해 2분기에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ESS 사업이 6% 비중이었는데 네. 그게 1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수익이 조금 덜 돼도 네. 다른 데서 ESS로 돈이 많이 되네. 그쪽에다 이제 열심히 투입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ESS에 대한 사업의 전망성이 뭐의 좋으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ESS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팔고 그다음에 앞으로 AI로 로보택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험을 다 분산시켜 놓은 것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자. 네.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해놓은 거죠. 일단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뭔가 뭐 좀 화제성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역시 좀 머스크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때 공개하면 그날이 바로 출시일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업 허가를 받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네. 10월 10날 공개를 한다고 해서 당장 11일 날 다음부터 로보택시 운행하는 거냐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 허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장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글은 몇 년 동안 주행 데이터를 측정을 해와가지고 지금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지능의 수준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구글보다 조금 떨어질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지능이란 건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AI가 판단하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판단을 잘 해야 사고 안 나고 주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글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네.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쯤에 하겠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있잖아요. 예. 그 FSD 그 기술을 활용한 운전기사 없는 로보택시를 만들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다 타사보다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능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능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도 많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피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려면 순간순간 판단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 판단을 잘하려면 축적된 주행 데이터도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축적된 주행 데이터가 구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테슬라에서 그 로봇 택시에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장은 유상 운송 사업 그러니까 우리 성기영 선생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고 네.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지금 당장 구글처럼 사람을 완전 배제하지 못한다면 네. 일단 사람 운전자를 투입해서 네. 그냥 택시처럼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버 같은 사업이 되잖아요. 네. 우버처럼 경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네. 지능이 완성이 돼가면 이제 사람을 배제하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테슬라의 기술이라든가 뭐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기대하는데 네.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나?
라는 생각도 말이에요.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는 저도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그런데 이제 살짝 해봤거든요. 이 회사의 큰 네. 사업 전략의 트랙에서 보면 네. 분명히 로보택시는 가요. 다만 시점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투자자라든가 그렇죠. 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테슬라 네.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10월 10일에 제대로 공개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기한 내에 어느 정도 출시가 돼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또 고용을 하면 어떨까? 이 기간을 좀 펼쳐놓고 보면 수익률이 그만큼 날까 생각해서 물론 그럴 주가에 수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부분 궁극에 돈을 버는 방법 중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네. 다 로보택시예요.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거기에 따른 그 이용료를 받아서 비용 최소화, 수익 극대화. 네. 그래서 우버도 결국은 지금 인간 운전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네. 자동차 제조사들도 직접 운송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만약에 10월 10일 공개를 할 때 우리가 당장은 진출하지 못하고 일단 인간 운전자 기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테슬라가 이제 유상 운송 사업 그러니까 돈을 받고 사람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사업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간 운전자를 배제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언제 될 거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네. 아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가 여러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정말 좋은 청사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수익이 벌써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탄소 배출권 이 팔면서도 테슬라가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배출권을 확보해서 주로 누구한테 팔았었냐면 전기차 준비가 안 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팔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내니까 네. 이제 잘 안 사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배출권도 분명히 좋은 수익원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과거처럼 아주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그런 수익은 아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ESS가 아주 주요한 수익원으로 되는데 네. 그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그 재미난 미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 까나리 미디어라고 있는데 네. 그 과대 광고로 악명이 높은 머스크를 계속 공격하는 미디어예요. 네, 네. 근데 그 회사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배터리 사업만큼은 머스크가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구만. 이렇게 거기서 심지어 그 상당히 비판적인 거기에서조차. 미디어에서도 네. 너의 배터리 사업은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전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업이 전도 유망한가 봐요. 그렇죠. 그 미국의 연간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조금씩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렇게 봐요. 에너지 정보국이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의 주도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주도를 하는데 올해 30기가와트 이상의 저장 장치가 배치될 것이다. 즉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니 네. 신재생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보는 거고 미국에도 최근에 보면 그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가 전망한 게 있는데 네. 가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집도 결국은 저장 장치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2023년에 13%에서 네. 올해 4월에는 25%로 대폭 증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가할 것이다 했고 실제 그만큼 증가한 거죠. 네. 교수님께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제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늘 그러죠.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춘 AI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해 오고 있거든요.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테슬라에게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전기차로 만든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 운전자를 없앤다라는 전제는 변함없이 갑니다. 네. 그게 이제 과연 그 시장에서 그러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만 주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구글이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버도 뛰어들 거고 우리로 따지면 현대차도 뛰어들 거고 네. 기존의 제조사도 뛰어들 텐데 네. 항상 마지막에 종착은 지능의 수준이 우리로 따지면 IQ의 수준이 네. 누가 높으냐. 근데 여기서 IQ의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네. 예측력입니다. 네. 그 예측을 누가 잘할 거냐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는데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에 또 혹시 악재가 되는 일은 없을까요?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거나 네. 트럼프가 되거나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왜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전기차 지원 없애버릴 거야. 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누가 받냐면 테슬라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 내연기관 회사들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업체. 그렇죠. 아, 네.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고 본인 혼자만 팔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니까 그럼 뭐 같이 편승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늘어나니까 본인들의 그만큼 밥그릇 사이즈도 조금 커지겠죠.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인간 운전자를 예. 대체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이제 택시 예. 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차에서도 많이 예.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의 생계와 관련돼 있는 네. 분들은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 멋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빨리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인간을 로봇이 대체하고 기계가 대체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또 일자리를 뺏어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는 지금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 회사들 다른 나라 회사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언제쯤 이게 도입이 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승용차는 이미 택시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럭도 하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수노조가 가만 안 그렇죠. 있겠죠. 미국의 이제 팀스터라고 네. 하는 운수노조가 예.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승용 부문은 이용자들이 좋아 내가 이용하겠어라고 하니까 강력히 반발을 못 했는데 네, 네. 트럭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의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언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하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네. 사전에 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좀 공론화를 네. 했으면 좋겠다. 어. 예, 운수업체, 그다음에 뭐 기업, 그다음에 이용자 해서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어디부터 투입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 운전자의 어떤 갈등이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실제로 로봇택시가 등장하고 샌프란시스코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욕도 하고 그래요. 네. 그 테슬라 관련한 이벤트라든가 뉴스 어떤 걸 좀 주목해 보면 앞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거냐 완벽하지 못한 거냐라고 판단할 때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판단하는 그 지능의 수준이 과연 구글에 버금갈 것이냐 아니면 구글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구글에 미치지 못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였습니다.